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거든요. 알고 있다고 다 얘기하는 건 아니다. 제가 가령 1에서 100까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과 1에서 100까지 다 공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지켜야 될 선 같은 것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부지사였던 이화영 씨. 그 이화영 씨가 이제 대북 송금 사건에 말하자면 집사 노릇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북한 사람들하고도 접촉을 하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하고도 뭐 형아우 그러면서 접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지사 밑에서도 지사님 모시고 그러니까 이재명 북한 쪽 인사 김성태 쌍방울 회장 이 3자 간의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검찰 조사에서 말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한테 모든 걸 보고했다. 그 다음에 전화 통화도 했다. 뭐 쌍방울에 돈을 좀 마련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걸 다 뒤집는 그런 이제 피해자 진술서를 다시 어제 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도대체 이 사람의 그 속사정은 무엇일까?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화영, 최측근 여성에게 수년간 수억 원 송금. 이런 애매모호한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최측근 여성.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보십니까? 최측근 여성. 최측근 여성이면은 그냥 여사친? 여자친구 사람?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뭐 사촌 여동생? 아니면 애인? 흔히 말하는 내연녀?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수년간 수억 원을 송금했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여사친, 뭐 사촌, 뭐 동생, 뭐 일가 친척 된다고 그래도 그 수년간 4인 간에 수억 원씩 줄 수는 없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언론이 애매모호하게 최측근 여성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출처를 소수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짐작컨대 가령 이화영이 에, 실체적 진실을 검찰에서 진술을 한번 했던 걸 끝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면은 검찰도 수사 결과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진전하지 않고 그냥 묻고 묻어두고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이 지금 감옥 속에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 부인이 선임했다는 변호사를 통해서 검찰 진술을 일제히 부인하는 마치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고 뭐 검찰의 집요한 수사가 있었고 그런 압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뭔가 거짓말로 진술했다는 듯한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내자 그러자 검찰도 아 이화영 씨 그래? 좋아. 그러면 우리도 알고 있는 거 서로 이제 이야기하기로 하자 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최측근 여성 누구라고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최측근 여성 기사를 좀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년간 최측근 여성에게 참 아직은 최측근 여성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수억 원 송금했다. 뇌물로 받은 돈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자금 출처. 그러니까 역시 돈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돈의 꼬리표를 따라가면은요, 별의별 그런 구잡스러운 일이 다 수면 위로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김성태한테 받은 쌍방울한테서 받은 뇌물, 그 돈의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숨겨진 여인이 나오는 겁니다. 추가 뇌물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최측근 여성 49살이랍니다.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 구속되기 전까지 도합 수억 원을 송금했다. 근데 이 돈을 뭐 둘이서 뭐 무슨 사업을 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생활비로도 쓰고 대학원 등록금으로도 쓰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그 여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그냥 주었다는 거죠. 증여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둘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니다. 몇억 원을 그냥 줄 수 있는 사이인 것이다. 오연녀 말고는 이런 사이가 가능할까요? 라는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받은 돈의 일부이거나 이화영이 받은 김성태한테 받은 돈의 일부이거나 아니면 다른 업체한테서 받은 뇌물 혹은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 가지고 이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화영이 지금까지 이재명과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정직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검찰도 거기서 끝내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화영이 끝내 왔다리 갔다리 오락가락 하니까 이제 이화영에 대해서 검찰이 알고 있는 정치자금법 관련 그 수상했던 점까지 전부 다 이제 공개를 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거액 송금받은 A씨 그 여성이 쌍방울 법카 내가 썼다. 이건 또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이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한테 법인카드를 하나 줬는데 그 법인카드를 이화영이 쓴 게 아니라 이 최측근 여성 A씨가 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당인이랍니다. 1990년 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알게 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 3월 14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인카드를 실제 사용한 사람은 나다. 그러면서 이화영을 옹호했다는 겁니다. 자, 이 여성은 말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직원으로 허위 등재돼 2019년 6월부터 작년 8월까지 8,500여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 이제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회장이 이 여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검찰에 진술하고 법정에서 증언할 가능성도 생긴 겁니다. 게다가 이 이화영의 최측근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여성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7년 3월 조합원 100여 명을 모아 만든 제우스 1호 투자조합에도 1억 원을 투자했다. 아니 이 여성은 도대체 쌍방울 그룹 김성태 회장하고는 또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런 아주 그 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따로 투자를 하는 곳에 돈을 넣었단 말입니까? 제우스 1호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전문 개인 투자자와는 달리 실제 투자자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민법상 조합의 형태여서 실제 조합원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김성태의 지인들이 대거 차명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이를 추궁했지만 이 여성은 내 정치적 커리어를 인정받아 쌍방울 그룹에 채용됐고 쌍방울 임직원의 설명을 듣고 제우스 1호에 수천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마음을 바꿔서 쌍방울 법인카드의 일부를 이화영이 썼고 제우스 1호 실제 조합원 그 투자자도 이화영이다 라고 진술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성은 업무상 배임 방조, 범죄 수익 은닉 이런 혐의로 입건돼 있습니다. 이화영 추가 뇌물 외에도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화영은 뇌물 그리고 뭐 배임, 범죄 수익 은닉 이런 것들이 추가로 이제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던 겁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은 것처럼.
그런데 이화영이 오락가락하자 검찰도 더 이상 그것을 묻어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꺼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화영이 재판 때 말이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그 다음에 바로 이 최측근 여성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위증 교사 혐의,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뭐 이런 것도 이제 여기에는 포함이 됩니다. 또 이화영이 2019년 경기도가 안부수를 통해서 북한에 금속, 묘목, 밀가루 이런 것들을 보내려고 한 것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유괴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이런 것들로 기소가 된 신모 씨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공범관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연관성을 진술한 이후 재판이 한 달 넘도록 파행되고 이 과정에서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한 그런 경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즉 사법방해 이것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고 해서 다 세상에 까발기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모두 다 기소 공소장에 포함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화영의 여성관계, 이화영에는 도대체 어떤 여성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화영의 부인, 변호인을 자기 맘대로 갈아치운다는 이화영의 그 부인 백정화라는 분이죠. 이 사람입니다. 이화영이 선거에 출마했을 때 이런 유튜브 방송을 했던 사람입니다. 남편 이화영 정이 그리운 가장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남편의 선거를 돕기도 했던 여성 백정화.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네, 이화영, 백정화. 대학교 동창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당시 같이 운동권이었는데 운동권 내에서 이 부인인 백정화 씨가 훨씬 더 말하자면 그 영향력이 컸던 그런 운동권이어서 사실상 이화영은 이 부인 백정화한테 꼼짝 못하는 사이다. 그래서 백정화가 재판정에서 정신 차려! 이렇게 고함을 칠 수 있는 사이인 것이다.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불리한 그런 진술, 검찰 신문 조서를 썼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법정 진술이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 백정화라는 사람이 소리를 쳤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백정화와 이화영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정치적으로는 어떤 관계이며 부부 사이의 애정은 또 어떤 사이인가? 둘 사이에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있는 사이인가?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이인가? 누가 누구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속적 관계인 것인가? 이 둘 중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진짜 많이 만날 수 있고 더 더불어민주당과 친밀한 어떤 그 연락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드디어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왜? 이화영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자꾸만 손바닥 뒤집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화영의 최측근 여성, 그 여성에게 수억 원의 돈을 보냈고 그 계좌를 검찰이 이미 파악하고 있고 그 돈은 그 최측근 여성이라는 사람이 아주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생활비로 쓰고 대학원 등록금으로 쓰고 이 수상한 두 사람의 관계는 도대체 무슨 관계이며 그것이 이번에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이화영의 진술 번복 그 다음에 이화영의 그 부인 백정화 씨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얘기가 드디어 뚜껑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